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저는 여드름 전혀 안 났었어요. 도대체 그 여드름의 진짜 원인이 뭔데? 관리실도 가보고 피부과도 가보고 더러워서 여드름이 나는 걸 거야. 이만큼이나 큰 여드름의 실체가 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여드름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내가 여드름 피부가 된 걸 보통 어떤 계기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원래 여드름이 전혀 없는 피부였는데 화장품을 바꾸고 나서 갑자기 여드름이 심해졌어요 라든지, 원래 여드름이 없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여드름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짰더니 그게 온 얼굴로 번졌어요 라든지, 뭐 사춘기 때는 여드름이 전혀 없고 정말 깨끗한 피부였는데 갑자기 성인이 되더니 뭐 대학생이 되더니 갑자기 여드름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눈, 코, 입을 다 갖고 태어나잖아요. 뭔가 유전적으로 정해져서 내가 갖고 태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피부에서는 여드름이나 기미 이런 것들은 보통 내가 부모님께 물려받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드름 체질을 타고나는 거예요. 아토피도 면역이 약한 체질을 타고나는 거고, 기미도 체질을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이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원래 여드름 피부 아니에요, 저는 여드름 전혀 안 났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왜 갑자기 여드름 나지? 내가 어제 뭐 했지? 내가 어제 뭐 먹었지? 내가 어제 화장품을 뭐 썼지? 라고 모든 그런 내가 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여드름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 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대부분 DNA에 입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DNA의 정보에 따라서 뭐 사춘기 때 시작을 하던지 또는 성인이 돼서 시작을 하던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언제 끝나는 그런 기간이 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면 전 그럼 끝나는 시기까지 계속 이렇게 여드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아야겠네요? 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여드름 체질을 갖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보다 나는 피부가 예쁜 애들보다 좀 더 피지량이 많네? 뭐 늦게 자던지 뭐 술을 마시던지 뭘 하던지 피부가 깨끗한 애들보다 내가 단지 모공이 잘 막히는 체질일 뿐이네?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많아진 피지량을 이렇게 조절해주면 되는 거예요. 화장품으로 또는 내 생활 습관으로. 그러니까 피지량을 많아지게끔 하는 그 습관을 또는 외적인 요인을 컨트롤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모공이 잘 막히는 체질은 타고나지만 더 잘 막히는 시기가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배란일일 때겠죠. 성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다 보면은 피지선을 자극을 더 많이 해서 피지량을 평소보다 더 많이 급증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모공이 좀 더 잘 막히는 시기에는 나 지금 모공 잘 막히는 시기지? 대비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모공이 잘 막히지 않게끔 대비를 해주면 돼요. 저의 입장에서는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관리실도 가보고 피부과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레이저도 해보고 정말 여드름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 피부로 스스로 너무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된 정말 큰 디딤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일단 여드름에 있어서 가장 큰, 여러분들이 꼭 여드름 관리를 하실 때 알고 계셔야 할 아웃라인 정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첫 번째, 여드름의 도대체 그 여드름의 진짜 원인이 뭔데? 내 피부에 여드름이 도대체 왜 나는 건데? 바로 유전이라는 거죠. 여드름이 유전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모공이 잘 막히는 체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는 모공이 있죠. 근데 그 모공 속에도 각질이 있어요. 각질도 있고 피지도 있거든요. 이 여드름 체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모공 속에 있는 각질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속도가 일반 정상 피부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러면은 그 좁은 모공 속에 각질이 계속 쌓이겠죠. 왜 우리 피부 표피도 턴오버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각질 제거를 해주거나 뭔가 긁어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피부 겉에 있는 각질이 떨어질 때가 되면 알아서 떨어져주는, 그 보통은 28일이에요. 그게 턴오버 주기라고 하는데, 보통은 피부 자체에서 너 이제 내 피부에서 필요 없어 라고 하고
자연적으로 떨어뜨리는 물질이 존재해요. 각질을 용해시키는. 각질과 각질 사이에 연결고리를 끊어서 얘가 자연적으로 내 피부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그 물질이 존재를 하는데, 여드름 체질을 가진 피부는 각질은 훨씬 더 많이 쌓이는데 자연적으로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각질이 자연 탈락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모공 속에 각질은 정말 빠르게 계속 쌓이고 있는데 이게 자연 탈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공 속에서 각질이 계속 쌓이겠죠. 이만큼 있었던 모공이 각질이 쌓이면서 통로가 굉장히 좁아지겠죠. 자, A가 정상 피부예요. 모공 속에 똑같이 각질이 쌓여요. 단 모공 속에 각질이 정상 주기대로 어느 정도 쌓였다가 또 자연적으로 탈락이 되고 쌓였다가 탈락되고 그냥 계속 이거를 건강하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B는 여드름 피부의 모공이에요. 그러니까 각질은 A보다 훨씬 더 빨리 생성이 돼요. 근데 잘 탈락이 안 돼요. 이런 상태면은 두 개의 모공을 비교를 해봤을 때 모공 속에 있는 통로가 A보다는 B가 훨씬 더 좁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배란기가 돼서 생리 주기가 돼서 피지량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A 같은 경우에는 모공 속의 통로가 넓기 때문에 피지량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아졌다고 해서 얘가 모공 속에서 막히진 않아요. 그냥 빠져나갈 뿐이죠. 그래서 피부 밖으로 빠져나가면은 이게 여드름이 되진 않아요. 다만 그냥 내가 평소보다 조금 더 피부가 피지량이 많아 보이네, 조금 더 번들거리네, 이 정도의 느낌만 받고 다시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원래 피부 상태로 돌아와요. 그래서 큰 문제가 사실 없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드름 피부의 모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통로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피지량이 평소보다 조금 많아져도 이게 이 피지가 모공 좁은 통로를 다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혀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여드름이 돼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의 관리는 이 모공이 잘 막히는 체질을 모공이 잘 막히지 않는 체질로 관리해주는 게 여드름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여드름 피부는 피지량이 다른 일반 피부보다 많다면서요. 그러면 피지 조절제를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시중에 물론 피지가 너무 과다하면은 피지 조절을 돕는 제품도 어느 정도 써줘야 돼요. 단 피지 조절이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진 않아요. 아마 여드름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분명히 아실 테지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재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실 다니고 피부과 다니고 화장품 쓰고 해서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도대체 왜 뒤집어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드름은 재발을 방지하려면은 반드시 근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우리는 사람이죠. 사람은 어떤 시기에서 호르몬 분비가 돼요. 여성의 경우에는 배란기예요. 가임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성호르몬의 분비가 평소보다 많아지는데 그 호르몬은 피지선을 자극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평소보다 피지량이 많아지겠죠. 근데 우리가 여드름이 싫다고 해서 이 피지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은 호르몬을 억제해야 돼요. 단순히 피지를 막기 위해서 나 이거 여드름 보기 싫어 이래서 호르몬 주사를 맞거나 호르몬 자체를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피지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밸런스가 정말 굉장히 많이 깨지겠죠. 그렇게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현실적으로.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피지는 학생분들은 시험기간이라든지 직장인분들은 뭐 야근이 많다든지 또는 승진시험일 코앞에 두고 있다든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씻고 집에 누웠어요. 이제 자야지 했는데 유튜브 볼 게 너무 많아. 막 영상도 봐야 되고 뭐 인스타에 좋아요도 눌러야 되고 막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전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11시, 12시, 1시, 2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 몸은요, 밤 10시 이후, 그러니까 늦은 수면을 취하게 되면 굉장히 신체적인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요. 나 지금 스트레스 받았어 라고 생각을 하고 뇌하수체 부신 피질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코티졸계의 호르몬인데 피지선을 굉장히 자극하는 특성이 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더 심해져요, 여드름이. 더 붉어지거나 더 성이 나거나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 사는 이상
피지 자체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도 단순히 여드름이 보기 싫어서라는 이유만으로는. 그래서 이 모공이 잘 막히는 체질을 관리를 해주면은 쉽게 모공 속에 쌓여서 통로를 좁게 만드는 각질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공 속의 통로를 넓게 유지를 해주는 거죠. 항상 모공 속 통로를 넓게 유지를 해주면은 내가 배란기가 됐던 뭐가 됐던 피지 분비량이 조금 늘어나도 모공 속에서 막히지 않고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관리는 첫 번째, 모공 속 각질 비후 현상. 모공 속에 각질이 굉장히 정상보다 많이 쌓여서 모공 속 통로를 굉장히 좁아지게 만드는 그 현상, 그거를 전문적으로 모공 속 각질 비후 현상이라고 해요. 이 모공 속 각질 비후 현상을 관리를 해주는 거, 여드름의 근본적인 홈케어 첫 번째 관리법이에요. 그래서 이 모공이 잘 막히는 체질을 모공이 잘 막히지 않는 체질로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더말란스 젤이에요. 시중에 많은 아크네 라인 제품들은 거의 이제 피지 조절을 위주로 관리를 해주는데, 더말란스 젤 같은 경우에는 유황 성분이 굉장히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어요. 모공 속에 있는 각질과 피지를 용해시키는 관리를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크게 주는 제품이 있고 뺏는 제품이 있어요. 뺏는 제품은 우리 피부에 원래 존재하는 뭐 피지라든지 각질이라든지 과하든지 나쁘든지 불필요한 거든지 일단 피부 입장에서는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이라고 느껴요. 내가 화장품을 썼는데 피부가 뒤집어졌다, 자극을 받았다 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마 이런 뺏는 제품들일 거예요. 뭐 아하라든지 바하라든지 각질 제거라던가 아니면은 클레이팩처럼 모공 속에 있는 피지를 흡착하는 그 피지 흡착을 돕는 제품들, 그러니까 뺏는 제품들을 썼을 때는 내 피부 컨디션이랑 안 맞았을 때는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여드름 관리는 어쨌든 내 모공 속에 있는 각질과 피지, 그리고 내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을 빼앗아가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항상 전문가와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냥 데일리로 쓰는 뭐 주는 제품, 수분크림, 토너 등등등 이런 제품들은 사실 사용을 했을 때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뭔가 뺏는 제품,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내 피부 컨디션이랑 조금이라도 달라버리면 피부가 야 그만해! 라고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더말란스 젤 같은 경우에는 설파, 그러니까 유황 성분의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설파 함량이 높다는 말은 그만큼 화장품의 유효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거든요. 유효성이 높으면 뺏는 제품의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여드름에 좋대, 이거 써보자 이러고 얘를 그냥 쓰는 거예요. 뭐랑 혼합을 해서 뭐 몇 분을 바르고 상관없이 그냥 내 얼굴에 여드름이 있는 거에 또 많이 바르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막 듬뿍듬뿍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완전히 피부가 뒤집어지고 화상 입은 것처럼 아주 붉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의 유효성이 높은 만큼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1대1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요즘같이 자외선이 강하고 기온이 10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은 30%가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만큼 외부 환경이 달라지면 피부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피부 컨디션은 다른데 화장품 맨날 똑같이 써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미세하게 변화하는 피부 컨디션에 맞추어서 시기적절하게 써주어야지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어느 정도는 느끼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내 피부라도 부위별로 피부가 정말 미세하게 컨디션이 다를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와 1대1로 스킨 카운셀링을 하면서 진행을 해가면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 여드름 홈케어는 피부에 처음 적용할 때는 요 하이드로 크림, 젤 타입의 수분크림인데 이 하이드로 크림이랑 더말란스 젤을 조금 희석해서 쓰는 거예요. 적응을 조금씩 시켜주면서, 물론 2단계에서도 그동안 내 피부에 너무 불필요했던 과각질이라든지 너무 많았던 피지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츰차츰 좀 매끈해졌네, 피지가 조금 덜 올라오네 하다가 점점 안색도 맑아지고 올라왔던 여드름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화장품은 우리가 한번 딱 발라서 바로 좋아지는 그런 의약품이 아니에요. 피부 관리를 도와주는 제품일 뿐이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수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은 피지선이 자극을 받아서 피지 분비량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쓰면서 여드름 홈케어를 하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지 않게끔 평소에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일찍 자고 물도 많이 마셔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세안 습관이에요. 세안을 할 때 보통 여드름 피부는 기본적으로 내 피부가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뭔가 더러운 게 있으면 이렇게 막 닦아버리고 싶잖아요. 내 피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세안을 해요. 막 닦아내요. 근데 또 피부결이 여드름 때문에 울퉁불퉁한데 각질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각질 제거를 막 해요. 폼클렌저나 세안제도 피지를 제거해주는 라인으로 또 막 써요. 엄청 피지가 막 일시적으로 제거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또 토너를 쓰는데 토너를 또 닦아내는 걸 써요. 심지어 뭐 아하라든지 바라든지 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또 써서 이렇게 또 닦아내요. 여드름 피부는 자기 피부가 깨끗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만큼 박박 닦아요. 닦으면 좋아지겠지, 닦으면 좋아지겠지, 문지르면 좋아지겠지, 여기 여드름 많이 나니까 더러워서 여드름이 나는 걸 거야, 너무 문질러요.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고 깨끗해진 여드름을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세게 문지르고 오래 문지르고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이런 여드름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압력과 마찰이 여드름을 더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 여드름 피부가 저녁에 세안을 정말 열심히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드름이 더 붉어져 있거나 여기 볼이 막 시뻘겋게 막 달아올라 있거나 열감이 느껴지거나, 곪지 않았던 여드름이 갑자기 골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드름이 자극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게, 내 피부를 관리하는 습관이 여드름에 자극을 주지 않게끔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폐암 환자가 정말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 폐암 환자가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럼 폐암이 완전히 100%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걸 하는 것보다 악화 요인을 먼저 교정을 해주어야만이 내가 하는 좋은 것들, 좋아지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시너지를 빵!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는요, 세안 습관을 먼저 교정해 주시고 수면 시간을 앞으로 당겨 주시는 게 가장, 정말 여드름 홈케어를 시작하시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습관 교정이에요. 여드름 피부나 예민 피부, 그러니까 물리적인 자극에 굉장히 취약한 피부가 있어요. 물론 닦아내는 토너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피부가 되게 타고난 피부예요. 막 뭐 늦게 자고 뭐 어떤 걸 해도 피부가 크게 나빠지지 않아요. 그런 피부는 닦아내도 되고 주기적으로 각질 제거해도 되고 긁어내도 돼요. 크게 피부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인 자극에 굉장히 취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피부이기 때문에 내 피부에 맞춰서 조심해줘야 되겠죠. 추천드리는 세안법을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세안 습관을 고친 다음에 이제 여드름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드름 흉터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관리가 되는 게 있고 관리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관리가 되는 거는 제품을 쓰고 뭘 하고 시간이 흐르고 하면은 좋아져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거는 뭘 해도 완전 100% 복구가 안 돼요. 그게 바로 페인 흉터예요. 이게 정말 여드름 관리할 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여드름이 났어요. 딱 봤을 때 진짜 짜고 싶게 생겼죠. 그래서 짜요. 모공 열어줘야지 이러고 막 스팀 타월로 해요.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해요. 자, 충분히 잘 불려졌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면봉으로 또는 손으로 누르죠. 이렇게 누르는 것 자체가 이 여드름에는 자극이 들어간 거예요. 일단 물리적으로 압력을 줬죠. 그런데 이 여드름 씨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 거의 모공 속 깊이 씨앗이 있어요. 왜냐면 그 씨앗이 점점 이렇게 자라서 90일 이후에 피부 밖으로 올라오는 거니까요. 대부분 우리 피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여드름이 이미 약 90일 이전에 내 피부 속에서 씨앗이 발현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드름 홈케어는 기본적으로 최소 90일 이상을 지속을 해주어야지 많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가로 여드름을 누르는 경우에 첫 번째, 물리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여드름이 더 흥분되고 더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 잘못 건드리면 그 다음날 곰거나 더 심해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끝에 빨간 점이 우리 눈에 보이는 여드름이에요. 근데 그 밑에는 이만큼이나 큰 여드름의 실체가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조그만 것만 보고 이렇게 눌러서 짜면은 밑에 있는 게 다 올라올까요? 다 깨끗하게 배출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꼭 압출을 할 때는 이 여드름이 얼마나 클지, 얼마만큼 내가 모공의 입구를 열어야지 얘가 여드름 씨앗까지 깨끗하게 나와줄지 이거를 가늠을 해요. 가늠을 하고 압출을 하는 건데 집에서 그냥 거울로 보고 이렇게 짜면은 문제는 이 조직이 밑으로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안 나오고 계속 안 나온다고 힘을 더 주고 더 세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얘가 견디지 못하고 밑으로 터져버리겠죠. 여드름을 감싸고 있는 이 주머니를 난포벽이라고 해요. 내가 눌러가지고 터졌어요. 만약에 난포벽이. 그러면은 백혈구가 식균 작용을 하게 돼요. 백혈구의 식균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 밖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고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름이 생겼다는 거는 일단 백혈구가 식균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난포벽이 일부가 터졌든 전체가 터졌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고름을 빼내줘야 돼. 2차적으로 건드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저도 옛날에 정말 많이 해서 페인 흉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일부가 터지면은 백혈구가 식균 작용을 하면서 좋아질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고름이 알아서 진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터졌던 난포벽이 복구가 되어서 고름이 알아서 들어갈 때까지 절대 손으로 건드리지 마시고 세안할 때도 최대한 이쪽으로 물리적인 마찰이 가지 않도록 세안을 해주시면서 더말란스 젤을 스팟으로 매일 저녁에 바르고 주무시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건드려서 조직이 완전히 파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움푹 페인 흉터가 돼버려요. 원래 있던 피부 조직 자체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피부 조직을 다시 만드는 재생을 할 수가 없어요. 피부 재생은 재생 능력이 원래 있는데 나이가 들었거나 외부적인 그런 요인에 의해서 좀 떨어졌을 때 얘를 조금 건드려서 빨리빨리 일하게끔 해주는 게 사실은 피부 재생이거든요. 조직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건 재생할 것도 없어요. 페인 흉터는 아예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 만들지 않으려면은 첫 번째로 절대 손을 대시면 안 되겠죠. 최대한 거울이랑 멀리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최대한 관리를 해준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밖으로 꺼내줘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건드리는 과정이 압출이에요. 처음부터 여드름 압출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는 거예요. 얘가 더 심해지지 않게끔 해주고 모공이 잘 막히는 체질을 모공이 잘 막히지 않는 체질로 관리를 해주고 마지막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최후의 수단으로 건드리는 게 압출로 해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여드름 피부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압출 없이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저희는 여드름 관리나 문제성 피부를 관리할 때 피부의 컨디션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딱 맞는 홈케어 처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피부 컨디션을 체크를 해가면서 사진이라던가 동영상이라던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거기에 맞는 주간 홈케어 스케줄러를 보내드리는 식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내가 지금 관리가 필요한 문제성 피부라면은 반드시 전문가와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피부를 좋아지게. 처음에는 저랑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같이 하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정말 내 피부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가 될 정도로 여드름 좀 올라오는 시기지? 어떻게 하지? 이걸 스스로 전문가처럼 하실 수 있게끔 교육해드리는 것 역시 저의 그 목표거든요. 오늘은 일단 여드름에 대해서 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여드름 피부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의 이 영상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수업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여드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여드름에 대한 뭔가 새로운 진실? 그런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피부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제 피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기 하단에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의를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